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민테크입니다. 2차 전지 진단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네, 저희가 분석 보고서부터 회사 소개 자료, 재무 데이터, 또 시장 분석 자료까지 2025년 기준으로 나온 자료들을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민테크 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기술을 가졌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뭐 재무 상태나 시장 위치, 성장 가능성, 혹시 모를 위험까지, 네,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특히 이 회사가 좀 재밌는 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사내 벤처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엄청 뜨거운 분야죠. 사용후 배터리 시장. 여기에 딱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테크,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가요? 핵심 사업, 그리고 기술이 궁금합니다. 네, 민테크는 2015년에 당시 LG화학,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거기 사내벤처로 시작해서 2024년 5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핵심 사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터리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현재 상태나 성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거죠. 배터리 진단이라, 그냥 뭐 전압 재고 이런 간단한 건 아닌가 보네요. 뭔가 좀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한 측정은 아니고요. 민테크 기술의 핵심에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영어로는 EIS라고 하죠. 약간 이름이 어려운데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 배터리에다가 여러 가지 주파수의 교류 신호를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배터리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상태, 예를 들면 뭐 전극 손상 정도나 내부 저항 같은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민테크는 여기에 AI 분석까지 결합한 3세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와, 내부 상태를 본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 거예요? 어디에 쓰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막 만들어졌을 때 불량 배터리를 걸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됐을 때 이걸 다시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분해해서 원자재를 뽑아내야 할까? 재활용이죠. 이걸 판단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 EIS 기반 진단 시장에서 민테크의 국내 점유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90%요? 와, 네, 거의 뭐 이 분야 표준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죠. 90% 점유율이면 뭐 거의 독점 수준이네요. 그런데 기존의 공정검사 장비도 잘하고 있었겠지만 요즘 민테크가 특별히 더 힘을 쏟는 분야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용 후 배터리, 우리가 흔히 폐배터리라고 부르는 이 시장의 진단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쏟아져 놓을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거든요. 민테크는 바로 이 기회를 딱 포착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배배터리 시장. 정말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겠네요. 이걸 그냥 다 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쵸? 그렇죠. 폐배터리를 그냥 버리면 뭐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코발트나 리튬 같은 귀한 자원들을 그냥 낭비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필수적인데 바로 여기서 민테크의 진단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마다 남은 수명이나 상태가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진단해야 재사용을 할지 재활용을 할지 결정하고 또 그 가치도 매길 수 있으니까요. 뭐랄까 우리가 중고차 살 때 엔진 상태 꼼꼼하게 점검하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그냥 기업들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배터리 여권 제도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정책들이 있죠. 이런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생산돼서 폐기될 때까지 그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재활용된 원료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민테크는 GS에너지, 포스코, 에코프로 같은 국내 대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럽 규제에 맞춰서 어디든 가져가서 진단할 수 있는 이동형 진단기 개발 소식도 있었고, 또 2대 주주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을 강화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시장 기회도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실제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실적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실적을 보면요. 딱 성장하는 기술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3년 매출이 163억 원이었는데 영업 손실이 109억 원이었고요. 2024년 추정치로는 매출 212억 원에 영업 손실 144억 원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만 보면 매출 35억 원에 영업 손실 39억 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아직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손실폭은 오히려 더 커지는 구조네요. 이거 좀 불안한 신호 아닌가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와 인력 확보에 계속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뭐랄까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 5월에 코스닥 상장, IPO를 통해서 약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아, 자금 확보.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 덕분에 재무 구조는 오히려 상당히 좀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 121% 정도 됐거든요.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조금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IPO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유동 비율, 그러니까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인데 이것도 126%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즉, 당장의 적자보다는 이 확보된 자금으로 앞으로 몇 년간 기술 개발하고 시장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목표는 2026년 흑자 전환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뭐 PBR이니 ROE니 하는 지표들이 있던데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약 2.9배 수준입니다. 이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2023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62% 정도로 마이너스 폭이 큽니다. 이건 아직 순이익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히 주가 수익 비율 PEI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민테크의 주가는 과거 실적이나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보여줄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 독보적인 EIS 기술력, 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든든한 파트너십,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시장에서의 위치하고 경쟁력 부분을 좀 더 파고들고 싶습니다. 국내 EIS 진단 시장 90% 점유율 말고 또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특히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90% 점유율 자체도 엄청나지만 주요 고객사나 파트너 라인업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완성차 업체까지 고객사 또는 파트너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고객사가 아니라 지분 5.50%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 주주인 홍영진 대표 측 지분 24.69% 다음으로 많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주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가장 큰 기대는 역시 북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스텔란티스, 혼다 같은 회사들과 함께 북미의 대규모 배터리 합적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거나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공장들에서 생산 과정 중에 나오는 불량 배터리나 또 나중에 수명을 다한 배터리들을 처리해야 할 텐데요. 이때 민테크의 진단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LG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검증된 기술을 쓰는 게 효율적일 테고요. 이렇게 되면 민테크는 자연스럽게 이 거대한 북미 배터리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같이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민테크 진단 시스템은 10분 안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속도와 정확성이 현장에서 큰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폐배터리 관련주다? 아니면 2차 전지 테마주다? 뭐 이렇게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폐배터리,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원재 활용, 순환 경제 같은 키워드와 연결되어서요. 관련 산업 뉴스나 정부 정책 발표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도 좀 흥미롭던데요. 2025년 10월 17일에 보니까 하루 만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건가요? 그날 주가 급등은요, 민테크 자체의 어떤 개별적인 좋은 소식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기술적인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차트를 쭉 보면 민테크 주가가 상장 이후에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말에 2,805원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10월 17일에는 거래량이 확 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이른바 장대 양봉이 나타났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바닥을 다지고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적 지표인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고요. 그럼 뭐 특별한 뉴스 없이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있던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도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하고 함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테크만의 개별 호재라기보다는 폐배터리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부각되면서 기술 쪽 반등 시점하고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전망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짚어봐야겠습니다. 민테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계획은 뭔가요? 민테크의 뒤에는 역시 사용부 배터리 진단 사업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회사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R&D 역량도 더 강화하고 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글로벌 배터리 테스트 센터 같은 것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제 정말 막 시작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술 경쟁 심화 위험입니다. 지금은 민테크가 EIS 기술에서 앞서 있지만 경쟁사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배터리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 기술을 내재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AS, 즉 서비스형 배터리 모듈 같은 형태로 직접 배터리 관리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테크 같은 독립적인 진단 기업의 입지가 좀 좁아질 수 있겠죠. BAS.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직접 관리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군요. 네,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매출이나 흑자 전환 시점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지분가치 희석 위험입니다. 아직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 물량이 전체 주식의 약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넷째는 그냥 시장 변동성 자체입니다. 민테크는 성장주, 기술주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분위기나 금리 변동 또는 경쟁 상황 변화 같은 것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라는 재무적 불안정성입니다. 물론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할 문제죠. 결국 이 미래 성장 가능성과 현재의 수익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나갈 것인지 이게 민테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민테크라는 기업의 속사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독보적인 EIS 진단 기술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기회,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그리고 아직은 적자 상태인 재무 상황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여러 위험 요인들까지 이제 민테크라는 퍼즐 조각들이 여러분께도 훨씬 더 선명하게 맞춰지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순환 경제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정말 상상 이상의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민테크와 같은 이런 진단 기술의 역할이 단순히 폐배터리를 잘 분류해서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서 그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아예 배터리를 설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진단하고 더 오래 재사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만들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배터리 자체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